자, 지금까지 보험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즉 보험금의 현재 가치 그리고 보험료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손실함수의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음 장인 준비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특별히 이제 준비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저희들이 다룰 준비금은 benefit reser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임 준비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든지 간에요. 보면은 보험회사의 그 밸런스 시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대조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항목이 이제 크게는 하나는 자산 항목이 있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게 asset. 그 다음에 liability, 부채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보면 이제 equity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자기 자본이죠. 자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이제 밸런스 시트고, 이것은 회사에서 전형적으로 매 기간마다 어떤 회계 기간마다 한 번씩 계산을 해서 말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공표를 하고 이렇게 회사의 이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는 이거는 이제 계약자의 목입니다. 계약자, 보험 계약자 목이라고 볼 수 있고,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건 지금 policy 홀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policy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험 계약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의 목입니다. 주주. 그러니까 이 회사에 그 증권을 구입해서 투자한 주주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shareholder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이 liability를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이 부분이 이제 actually 보험 계리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관심 영역이죠. 주요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부채에 대응되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도 보험 계리사가 깊이 관여를 해야 될 영역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서 보험 계리사들의 역할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쪽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이죠. 보험회사는 이제 다른 회사와 달리 부채의 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값이긴 하지만요. 회계상으로는 정해진 값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부채 자체가 미래에 발생될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이 앞으로 얼마가 나갈 거냐 하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산해서 이 부채 부분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약자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를 위해서 써야 될 미래 발생 보험금 지급액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현재 보유해야 될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채를 구성하는 라이빌리티의 제일 핵심이 이제 베네핏 리저브입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베네핏 리저브라고 해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액추어리가 담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시트에서 중요하게 이제 리저브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에서 이제 주요 항목이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게 매출의 기본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보험회사의 매출로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보험금 지급. 요게 이제 차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 보험금만 차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는 이제 준비금 증감이라고 하는 준비금이 이제 매년 작년 준비금하고 올해 준비금하고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준비금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부채의 증가가 되니까 음수로 차감하게 되고, 준비금이 감소하게 되면은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로 반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준비금 증감하는 게, 이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에서도 준비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작년 준비금과 올해 준비금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금 증감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저브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추어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준비금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보험 계약을 언제 생각하는지부터 생각해보죠. X세에 보험 계약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보험 계약을 가입했습니다. 이 계약이 이제 보험료를 낼 거라 이거죠. P 해가지고 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K 시점까지 올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P를 냈을 거라 이거죠. 이때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될 시점이 이제 새로 오겠죠. 그때 이제 이때를 한번 우리가 평가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회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 항상 모든 계약을 지금 바로 판 계약도 있지만요, 어떤 계약이든지 간에 경과가 되어 있는 겁니다. 판매하고 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이제 생각해 보죠. 이점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눈을 이제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 회사, 이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시점에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여기에 살아있는데, 이 시점에도 여전히 살아있겠죠. 살아있지 않고 사망했으면 이 계약은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산이 다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시점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점, 우리는 회사가 이제 회사 평가 시점 이때를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X 플러스 K로 많아졌어요. 그럼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이제 지금 보험료 내고 보험료 계속 낼 겁니다. 이렇게 내가고, 만약에 이제 그 fully discrete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죠. fully discrete whole life에 대해서 현재가 이제 K 시점이죠. 현재는 이제 K 시점.
K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 후 K가 지난 겁니다. 그럼 연령은 이 사람은 X 플러스 K 세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만 생각하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KL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하죠. 로스, 미래만 생각하면요. 미래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을 보험료는 V에 T에 X 플러스 사망을 하면은 앞으로 벌어된 게 이제 보험료를 제일 쉽게 1이라고 생각하죠. 미래는 1만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 수입은 P 쭉쭉 받아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P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이제 T의 X 플러스 K 요거에 대해서 보험료 수입이 오겠죠. 이게 이제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해서 K 시점의 분석 시점에서의 가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미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과거의 일은 이미 끝난 거고요. 미래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사고 나면 줘야 되죠. 물론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이제 K의 L인데요. 요게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그걸 표현하자면은 TX가 K보다 살아있을 때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를 했죠. 지금 이걸 가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조건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V에 T에 X 플러스 K 요거 하고 빼기 P에 A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기대값을 우리가 이제 그 K의 지금 V의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가입 시점이죠. 이건 가입 연령. 이거는 이제 경과한 기간. 계약이 경과한 기간이 되겠죠. 지금 K만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가 준비금이다라고 이제 준비금. 리저브. 특별히 benefit reserve라고 표현합니다. benefit reserve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호의 약속이죠. 자, 앞으로 좀 더 생각이 지금까지는 그냥 계약 시점만 생각했어요. 이제는 계약 시점이 아니고 계약 경과 후 K라고 하는 것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달라지겠죠. 그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 여러 개 있어도 그 계약 중에서는 경과한 기간이 어떤 계약은 1년 경과한 것도 있었고 어떤 계약은 6개월, 어떤 그 계약은 10년 경과한 계약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금을 산정을 하지만 어쨌든 개별 계약의 준비금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Benefit Reserve는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계약의 그러한 것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 자체를
보험료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P를 우리가 지금 PX로 할 수 있죠. 이건 뭡니까? 지금 AX에 그 다음에 A 더블 닷 X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전히 순보험료 입장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계산을 한다면 KVX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을 잘 써보시면은 AX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잠깐만요. P 쓰고 여기는 이쪽은 X 플러스 K입니다. 자, 요걸 다시 쓰면은 이제 이렇게 왔다 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대신에 이제 특별하게 이거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K가 만약에 이제 K가 0이면 K0VX라고 하는 건 뭐냐면 AXK 그 다음에 A 요 대신에 0 넣어야죠.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AX X 플러스 0 이라면 요거 다 똑같죠 이렇게. 그럼 동일하니까 0이 된다. 즉 처음 시점에는 준비금이 0이고 그 다음에는 준비금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준비금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면요. 준비금을 KV 이런 형태로 많이 적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적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여기 특성을 좀 더 적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이게 그냥 간단하게 K의 V의 X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K의 V의 X의 뭐 N일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데 이런 거는 이제 계약의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 계약의 특성을 마치 보험료의 뒤에 기호를 나타내듯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보험 계약이 경과한 기간을 뜻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분석 시점이 있는데 현 보유 계약 중에서 이 계약은 얼마나 경과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약마다 다 K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타내는 정보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요. 이게 나타내는 게 시점을 정확하게 나타나죠. 보면 0이 있고 여기 K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자면 K보다 K 빼기 0.000000001초보다도 작은 시간 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수리적으로 보자면 보험료가 들어오기 직전이죠. 자, 보험료가 언제 들어옵니까? 자, 이거 있고 여기 있으면 보험료는 이때 들어옵니다. 자, 보험료 들어오는 시점을 생각을 하면은 보험료는 항상 어떤 기간에 보험료는 0.0001초 뒤에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보통 이제 이거 할 때는 보험료 들어오기 전 시간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어떤 용어까지 있냐면은 K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터미널 리저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기간 개념 때문에. 일단 K 플러스 P라고 하는 거. 이 자체는 이제 이니셜 리저브라고 요거는 이제 이니셜 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한 시점이 바로 이 K라고 한 점 바로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K라고 하는 시점 바로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보통은 이제 KV라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은 이제 증가하는 경량들이 있어요. 증가. as K가 이렇게 숫자가 커질 때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렇다니까 제너럴리 보통의 경우에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고 발생 확률 때문에 그렇는데요. 초기에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죠. 낮은데 보험료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지금 뭐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레벨 프리미엄을 받고 보험료 평균 보험료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영어로 레벨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받죠. 근데 사고 확률은
이게 이제 보험료라면 사고 확률은 점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요 격차들, 이 부분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미리 필요 없는 준비금, 보험료지만 미리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적해 가야 되거든요. 누적, 축적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금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준비금으로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자도 붙게 되고요. 투자 이익도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금이 커진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평균으로 받았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거기 누적되는 거에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커지는 거. 이 두 가지 요인이 고려가 돼가지고 준비금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만약 종신보험 같은 경우 언젠가 사고가 나죠. 보험 사고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남은 계약에 대해서는 꼭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보험금이 1이라면 1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자체의 값이 1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나중에. 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준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계산했던 그 방식은 이제 미래법 프로스펙티브 관점이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관점입니다. 자, 보험료 계산의 방식은 프로스펙티브, 보험료가 아니고 준비금은요, 프로스펙티브 메소드. 자, 리저브 계산하는 방식에서 스펙트라고 하는 게 이제 보는 거죠. 미래를 쳐다보면서 하는 거. 리트로스펙트 하는 것은 뒤로 쳐다보는 거죠. 과거를 쳐다보면서 하는 방식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미래법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법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써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요걸 주로 했죠.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를 들면 K의 VX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했죠. 미래를 향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A의 X 플러스 K 빼기 P의 그 다음에 A 더블 닷 X 플러스 K였습니다. 자, 뭡니까? 이게 미래 발생할 보험 사고에 대한 이 시점의 가치이고요. K 시점의 가치고. 이거는 미래에 지급받을 보험료 수입에 대해서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보험료가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과거법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0VX 값이 뭡니까? 이게 지금 0이라고 지금 계약 시작할 때는 0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AX 빼기 이제 PX의 A의 더블 닷 X.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게 0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걸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하자 있죠. 뭐냐 하면 A의 X의 K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플러스, 그 다음 E의 X의 K에다가 A의 X 플러스 K. 자, 이렇게 시점이 있으면은 요 부분과 요 이웃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0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은 이렇게 나눠지고 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X의 K 플러스 E의 KX의 A 더블 닷의 X 플러스 K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다음과 같이 처리되죠.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하고 이건 같이 생각하고 이거하고 이건 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A의 X의 K 빼기 그 다음에
P의 X에 A 더블 닷 X 플러스 K 요 부분하고 플러스 E의 X의 K가 된 거하고 그 다음에 A의 X 플러스 K 빼기 P의 X에 A의 X 플러스 K. 자, 이걸 두 개로 나눴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K, V의 X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제 요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요거로 표현을 하자면, 다시 표현하자면은 K의 Vx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이건 바뀌죠. 그럼 P의 X의 A 더블 닷 X의 K 빼기 A의 X의 K의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 식을 이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부분을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Px에다가 앞부분을 약속을 해가지고 Sx의 K 이렇게 앞부분만 요 부분이죠. 지금 요거는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빼기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냥 K에 해가지고 그다음 기호가 좀 그런데 스몰 k의 x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요것분의 요거다라는 것만 명심해 두시면 되고, 이거는 기호로 그냥 알아두면 되죠. 이거는 기호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표현한 건 뭡니까? 프로스펙티브한 관점에서 표현하면은 이거였는데,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미래법으로는. 근데 그것을 이렇게 0시점에 놓고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다르게 준비금식을 표현했다. 이게 이제 리트로스펙티브한 관점에서 준비금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준비금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또 그 fully discrete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KVX. 생각하면 우리가 AX 플러스 K 빼기 P 바에 이제 A 더블 닷 X 플러스 K다라고 이거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식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뭘로 표현했냐면은 스몰 a 관점에서, 즉 대문자 A와 P 관점이 아니고 스몰 a 관점에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뭡니까? Px라고 하는 거는 A 더블 닷 X의 AX죠. 그렇지만 이걸 스몰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공식이 있죠. A 더블 닷 X는 D분의 1 빼기 A의 X고, 그러면 A의 X는 다시 쓰면 1 빼기 D의 A 더블 닷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1 빼기 D의 A 더블 닷 X 플러스 K고, 이거는 그 다음에 A 더블 닷 X분의 A 더블 닷 X 플러스 K. 이렇게 식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식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처리하면은 요가 곱하기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뭐가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부분은 요거하고 요 부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앞부분은 요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상수 때 처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D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 자, 요 부분만 처리죠. 그럼 다 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그럼 따라서 자, 이렇게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금 공식이 뭐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는 준비금 공식인데요. fully discrete한 whole life에서의 준비금 공식은 이와 같이도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되죠? 가만히 보면 A의 X라고 하는 게 서메이션의 V의 뭐 J, P의 X의 J 이렇게 J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더 커지니까 어느 게 클까요? 이거하고. 당연히 나이를 많이 들면은 그만큼 연금을 많이 못 받게 되죠. 나이가 작을 때 연금을 시작하면은 많이 받죠. 이게 분모가 큽니다, 이게. 이게 크고, 비교를 하면 이게 작다죠, 이게. 서로 비교를 하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은 숫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K가 커지면요. K가 커지면은 이게 더 작아지겠죠, 이게. 더 작아지면 작게 빼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성질은 뭐죠? 요걸 통해서 보면 K가 커지면은 as K가 커지면은 KVX도 커져가지고 1로 어쨌든 커진다. 이것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것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여지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K가 0일 때는 0이에요. 준비금이 없어요. K가 1일 때, 2일 때 해가지고 쭉 증가하면은 여기서 이제 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일하다가 이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0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계약을 하고 출발을 하면은 0시점에는 보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준비금이 0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속 받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때쯤 가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사망을 했겠지만 어쨌든 생존하고 있다면은 준비금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생존자한테 계약이 유효할 때에 있는 겁니다. 계약이 유효할 때에, 즉 생존하고 있을 때 하고 생존이 해야만이 이거지. 사망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들은 다 이미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계약들은, 남아있는 계약들은 점점 준비금이 커지게 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금 공식을 좀 더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10VX 0.5라고 주어져 있고요. 20V의 X 플러스 10은 0.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30VX는 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요거하고 있을 때 요게 얼마냐? 좀 수수께끼 같지만 풀이를 설명해 볼게요. 자, 풀이는 간단합니다. 자, 10V의 X라고 하는 거는요, 1 빼기 여러분이 공식을 생각해보세요. A의 더블 닷 X 플러스 10. 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20V의 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1 빼기 출발할 때 시점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A의 더블 닷 X 플러스 여기서는 30입니다. 20을 더 더했으니까 위에 갈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걸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게 지금 0.5고요. 이게 0.8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0.5가 될 거고요. 0.5가 될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은 이거 빼기 하면 0.2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죠? 1 빼기의 A의 더블 닷 X에다가 A의 더블 닷에 X 플러스 30입니다. 요거와 요거의 비만 알면 되죠. 여기서 보세요. 요거하고 요 B가 어떻게 돼요? 이거 서로 곱하면은 A분의 요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0.5 곱하기 0.2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 빼기 0. 이게 이제 1인가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0.9.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